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신세계의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최근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스타필드로 인근 상권 전체가 몰락할 것이라는 의견과 스타필드를 유치해서 지역 거점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첨예한 갈등 속에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상생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창원시의회 백태현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회 노창섭 시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MBC 영남보도국 장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두 분의 시의원이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스타필드 창원점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영 기자. 네. 자, 스타필드 창원점 설립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창원시 중동지구에 이 땅 3만 4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계약 금액이 750억 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이죠. 이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부사장이 스타필드 창원의 이 경쟁 상대는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뭐 야구장이라든지 이 테마파크 같은 시설이다라는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입니다. 창원시 관계자들이 이 하남 스타필드를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이 신세계 측이 창원 스타필드 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연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정도 됐고 이 규모가 그 하남의 3분의 2 정도 그리고 이 고향에 버금가는 6분의 5 정도 이렇게 규모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알려지자 이제 창원시의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정의당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당시 그 안상수 창원시장이죠.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좀 결정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그 지방선거가 있었죠. 당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고요. 이후에 찬성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시민단체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9월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에는 이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이 신세계 고향 신세계죠. 고향 신세계 스타필드를 견학하는 일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네, 신세계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서 창원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계고 앞으로 또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이 스타필드 창원점 이 건립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한 5단계 정도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입지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설계 도면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단계는 이미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첫 단계 내지는 사전 단계라고 해서 교통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수가 된 상태고 아직 심의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는 전인데요. 이게 아직 시작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될 테고 또 건축 심의 가운데는 이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이렇게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 그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례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절차도 남아 있고 이후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준공금 사전의 사용 승인이라든지 완벽하게 준공이 날 때까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략 정리를 해보니까 짧으면 6개월 정도, 근데 6개월 만에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길게는 1년, 2년, 그리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타필드 창원 입점 예정 부지 어디고요? 또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 39사단 터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으실 텐데 요즘은 이 지역이 중동지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니시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유니시티 아파트 단지만 좀 보면요. 1, 2단지가 2,867세대나 됩니다. 그리고 3, 4단지까지 포함하면 3, 4단지만 하더라도 3,233세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들어서게 되면 창원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는 뭐 업무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지구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스타필드는 이 인근에 있는 1km 그리고 반경 뭐 10km 이런 상권을 겨냥한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신세계가 비수도권 최초로 창원점을 겨냥하는 이유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100만 넘는 지역이고요. 또 인근에 있는 서부 경남이라든지 울산, 부산, 대구하고 이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구매력을 보면 이 특이한 점이 창원에만 하더라도 백화점이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센터가 6개나 있고 대형마트도 1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이게 22개나 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울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신세계가 이 동남권을 넘어서서 영남권 일부 지역까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스타필드 창원점을 반대하는 쪽의 상인들을 보면은 창원이 아닌 지역의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필드 측의 이런 전략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까지도 인근 상인들까지도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스타필드 창원이 어디에 들어설 예정이고 또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해보죠. 일단 스타필드 입점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스타필드 입점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네, 2016년, 17년부터 창원시가 신세계 접촉해서 39사단 부지에 스타필드를 추진했습니다. 규모로는 32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뭐 10만 평이 넘는 규모거든요. 하남 수도권에 있는 하남 스타필드가 축구장 약 70개 규모고요. 최근에 개장한 고양 스타필드가 축구장 50개 규모입니다. 지금 창원에 추진하는 것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축구장 45개 규모입니다. 거의 고양에 있는 건축현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판매 시설만 보면요, 3만 3천 평이 됩니다. 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고요. 이 복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품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저는 반대 이유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양이나 하남 같은 경우 시 외곽인데 저희들이 들어서는 부분은 39사가 시내 중심입니다. 지금도 이제 팔룡동, 도계동에 상당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평일이 8,500대, 주말에 1만 6천 대 규모 차량이 움직이는 것으로 신세계가 교통정평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차 시설은 3,500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일대가 교통 마비가 온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태현 의원님은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이러한 시설이 우리 창원에 온다는 것 자체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창원공단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이 불황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 개의 협력사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인구도 2012년도에 109만에서 현재 105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스타필드 입점은 창원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39사단 신세계 스타필드 부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은 창원시와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창원시에서 2016년 3월 31일 현 스타필드 부지 34,311 평방미터 약 1,379평을 주식회사 유니시티의 대물 변제 방식으로 약 950억에 협약 체결하였으며 그리고 2016년 4월 26일 유니시티가 약 950억에 매입한 이 부지를 신세계 프라퍼티에 750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이 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홍보하면서 유니시티 아파트 6,100세대를 성안리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니시티 아파트 입주자들은 당연히 이 자리에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39사단은
1954년도 의창구 그 중심지에 창설되어 60년 만에 그 함안으로 그 이전하였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은 그 의창동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그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창원시 5개 구 중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그 의창구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옛 39사단 그 부지에 스타필드가 입점되는 것을 그 의창 구민들은 그동안 피해 보상을 받는 생각으로 대부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 기자, 찬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스타필드 창원점 지지하는 시민 모임 또 반대하는 시민 모임 각각 다 결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지하는 모임은요, 창원 스타필드 지지자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그때 한 2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로 이렇게 중동 지구의 입주자라든지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들이 좀 많았고 일부 그 상인들도 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요,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 투쟁 본부가 있습니다. 우선 창원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유통상인협회, 경남 나들가게 협회 등이 있고 민주노총 경남 본부가 이렇게 후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인들의 모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양측에서 주장하는 찬반 의견도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양측에 여러 가지 지금 반대 논리 그리고 찬성 논리들이 있는데 계속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또 양측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양측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들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우선 그 입점 반대 투쟁 본부에서 이렇게 내온 자료들이 보면 우선 신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SSM 그리고 노브랜드 샵도 있죠. 그리고 편의점도 있고 또 온라인 쇼핑몰 이게 말 그대로 유통시장의 거대한 공룡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채널도 이렇게 좀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이 골목 상권 자영업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다라고 해서 이제 스타필드 입점 절차 당장 철회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막중한 책임감을 창원시장이 져야 되는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 공론화위원회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 측이 제기하는 교통영향평가서 창원시가 즉각 폐기하라는 주장이고 창원시가 이 객관적이고 이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직접 맡겨서 교통영향평가 실시하라는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원시가 지금 스타필드가 이제 매입한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이 상업용지를 이제 분리해서 매각하라라는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창원 스타필드 측이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고용 효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또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기업 유통가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공헌했는지 말만 했던 건 아니냐라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하라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타필드 지지자 시민 모임에서 이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아까 백태현 의원님 주장하듯이 이제 이 인근 도시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스타필드 창원점에 들어오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지역 상권도 등달아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니시티 입주 예정자들 당초에는 이 대형 복합 할인 공간 그리고 복합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감안해 가지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창원시가 지켜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타필드 반대하는 이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입점 반대 단체의 이 대표자 모임에는 중소기업 사장도 있는데 과연 이분이 그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원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 논리인데요. 외곽으로 이전했을 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부산이라든지 김해의 상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 조사를 했더니 창원 시민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이 결과를 자기들은 얻었기 때문에 찬성한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네. 스타필드에 대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지역 상권의 몰락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노창섭 의원님, 어떤 점에서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앞에 이제 백태현님 말씀 좀 반박을 하면요. 그 39사가 당초에 개발할 때 이 도시계획을 짰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짤 때 당초에 여기는 스타필드 박안수 시장 시절이죠. 제가 39사 특별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대형 쇼핑몰이 아니고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그리고
마트, 신세계 또는 농협 마트 수준으로 6,1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중규모의 마트, 유통센터를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상수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을 완 변경했고요. 39사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시티 측에 당초에 6,100세대가 스타필드 들어오기 때문에 약속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창원시의 책임이 아니고 이 개발하는 건 유니시티입니다. 유니시티에서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장영 기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 지역에는 현재 백화점하고 전통시장 준대규모 점포가 128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형 유통점이 많아서 포화 상태이거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매출이 하락되는 게 연차별로 다르지만 평균 46%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도 포화 상태에 있는데 이 복합 쇼핑몰이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입점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창원시의 중소상공인들이 10만 3천 명이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10만 3천 명이 소상공인들은 30% 40% 한다고 감소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 내지 20%만 감소해도 1만 명 이상의 실업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찬성할 수는 없다. 지역에 기존 있는 상권을 달말사라고 새로운 상권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찬성 쪽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요. 백태현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노창섭 의원님께서 저 이야기에 반론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저 출신이 지역구가 의창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2016년도에 창원시에 950억에 매입된 땅을 다시 700억 유니시티에서 신세계에 750억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계획 없이는 200억을 갖다가 손해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창원시에 또 다 인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 나는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9사단 이전 사업이 몇 분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정말 이익금을 많이 내는 39사단 이전 사업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또 참 최우수적인 이런 이전 사업으로 지금 채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 대구로 쇼핑이나 휴양 시설을 방문하고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맛집을 찾아다닌다라든지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스타필드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마산 어시장이나 마산 아구찜 골목도 찾아보고, 또한 진해에서 짐트랙도 타고 또 용운의 횟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창원에서는 주남 저수지도 구경하고 북면 온천에서 온천도 즐기면서 지역 농산물도 구입하지 않나 이래 해요. 그러니까 스타필드 입점은 생존권 이업이 아니라 기회가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와 소상공인 단체 재래시장이 협력하여 잘 준비를 하면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소상공인 상권 분석 정보 시스템을 보면 하남 스타필드 개점 시에 약 10,00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개점 1년 후에는 12,690개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상권 자체가 커지고 지역 내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상생 방안의 하나로 스타필드 창원을 현지 법인화시켜서 자본 유출을 막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영 기자, 네. 광주 신세계 네.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법인명이 이 주식회사 광주신세계인데요. 이 신세계보다 광주란 단어가 앞에 나와 있죠. 이게 1995년의 일입니다. 대구 신세계가 현지 법인한 게 2012년인데 이보다 훨씬 앞선 일이죠. 이 기업의 현지 법인화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기업이 어떤 목적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본다면 사회와는 굉장히 동떨어져서 고립된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적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죠. 예컨대 지역에 뭐 납품을 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업체들, 하청업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지역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자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사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요. 이 어떤 유통업체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역 인재를 뭐 전체 인원의 90% 그리고 95%를 채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나머지 5%는 본사에서 내려보내는 임원들이라든지 의사결정자란 얘기죠. 그런데 이 의사결정자들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사회보다는 이렇게 본사에 그리고 이제 그룹 오너의 사실 입장에 굉장히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이 나머지 5%의 의사결정자까지 지역 사람들을 뽑는다 그러면 지역의 물건들을 관심을 가질 테고요. 지역 사회를 좀 더 알 테고 그리고 지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광주 신세계로 돌아와서 이 광주 신세계가 현지 법인화에서 얼마나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는지 찾아봤더니요. 우선 그 장학 사업으로 지금까지 25억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비엔날레 유명한 세계적인 행사죠. 지금까지 16억 원을 후원을 해왔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는 광주교육청이라든지 지역의 복지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소외계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게 식품 패키지라는 걸 배달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게 백화점 내에서는 현지 바이어 제도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지에 있는 농수축산물들을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백화점에 파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역의 물건들을 지역의 소비자들과 이 유통업체들이 같이 연결해주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타필드 창원의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태현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예. 그 앞서 먼저 우리 노창섭 의원님께서 스타필드 애각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시 그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 노창섭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우리 스타필드가 창원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최우선이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 몰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즉 시개각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요사이는 교통 수단 발달로 스타필드의 고객이 반경 한 100km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시내는 뭐 50km 다 이내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애가에 나가도 내나 지역 우리 상권 소상공인들 보호한 거는 여기에 있으나 애가에 있으나 그 부분은 뭐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은 우리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곳곳에 대형 쇼핑몰들이 현지 법인화를 통해 지방 세수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지 법인화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지 법인화를 논의하는 시점이 감춘기 보니까 사업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업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6년도 9월 개장한 하남 스타필드의 현지 법인화는 미국 더프만 이라는 회사가 참여를 하여 진행되었고 매년 지방세를 약 32억을 납부하고 있으면 2017년도 9월 개장한 고양 스타필드는 국민연금이 참여한 합자 법인을 만들어서 약 25억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안성 스타필드는 미국 더프만과 네덜란드 연기금이 참여하는 현지 합작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원시 또 뭐 이러한 사례들을 잘 검토해서 그 모범적인 그 법이나 절차를 그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뭐 네. 선생님. 노창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또 말씀드리면 창원시가 마산 창원시내가 통합돼 가지고 면적이 서울시보다 더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자금치 지역의 매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대형 쇼핑몰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시내도로 법적으로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 때문에 일부 시내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시내 입점을 막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지 법인화도 아까 작년 기자도 말씀하시고 백태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세수가 20억에서 30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금을 내고 상세 회박을 낸다 하더라도 한 50억 전후 수준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창원시의 소상공인 10만 3천 명이 10%가 실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연봉이 4천원에서 5천만 원 평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10,000명이 실업하면 4천억이고요. 20,000명이 실업하면 8천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 쇼핑몰이면서 쇼핑몰이면서 임대 사업이거든요. 기존 상권이 수평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니 세수 30억에 50억 기금으로 들어온다고 한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가 8천억 또는 4천억에서 8천억 정도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본다. 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스타필드가 연면적 30만 평방미터가 넘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창원에 생긴다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자, 백태현 의원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앞에서도 잠깐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 상권 분석 정보 시스템에 그 하남 그 스타필드 개점 1년 후에 약 26% 정도의 그 소상공인 점포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타필드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크지만 주변 그 상권 자체가 확대됨으로 고용 유발 효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앞서 하남정원과 그 고양점의 사례를 보듯이 스타필드 창원은 4,000명 정도로 그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요.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또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창원 시민을 우선 채용하게 될 것이며 이 밖에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도프로 잠시 또 준비를 했는데, 스타필드가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고 언론에서는 말씀하시던데, 그 백화점 같은 유통시장이 아니라 복합 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예. 실내형 스포츠 놀이 및 각종 체험시설, 가족 힐링 및 재충전시설, 관광 휴양형 아쿠아 시설 등이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수준 높은 문화 편의시설을 우리 창원시에 조속히 입점시켜 김해나 부산으로 심지어 대구로 원정 쇼핑 떠나는 창원 시민들을 발길을 돌려 통합 창원시의 이상도 올리고 수도권과 삶의 격차도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용 창출 효과 노창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스타필드 창원이 창원시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판매 시설이 33%고요, 문화 체육 시설은 3%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90% 이상이 판매 시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남시가 최초 입점할 때 하남시 7,000명의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스타필드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신세계 측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그럼 고용이 얼마 일어나냐면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약 4,000명 전후고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정규직은 373명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요,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 경비하시는 분들, 계산한 물류하시는 분들, 이것은 비정규직 하청, 나쁜 일, 요즘 말하는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 증가하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좋은 일자리는 373명밖에 안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고양시도 약 3,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가 비슷하게 실제 정규직은 200~300명이라는 거죠. 그럼 신세계 측에서 창원시 고용통령 평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창원시 상근 인력이 몇냐면 1,71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000명이 분명히 아니고요. 이게 자료에 팩트에 놓여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1,716명도 저희들 계산했을 때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한 10여 명, 관련돼서 좀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는 한 200~300명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이나 청소하시는 경비원들 이런 정도의 고용 효과를 가지고 기존 상권에 수만 명이 실업이 된다. 과연 저는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뭐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앞서 우리 노 의원님 말씀 중에서 우리 창원 스타필드가 설립이 되면은 문화시설은 뭐 2~3%뿐이 아니다. 예, 교통 영향 평가에 보면 그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로 봤을 때 2~3%지만은 그게 평수로 치면은 약 2,000평이 넘어갑니다. 예, 2,000평이 넘어가. 우리 창원에서 문화복합 테마파크가 2,000평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창구는 더더욱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잘 못 들으면 2~3% 그거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중에서 우리 스타필드가 시설이 되면은 거의 50%가 49.7%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창출 효과는 뭐 노 의원님이 또 정규직이 별로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이 내용이 우리 노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자꾸 다르니까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데에 따르면은 앞서 우리 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교통 영향 평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 검토를 하고 봤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는 제가 여기에 토론에 오기 전에 또 고향에 그게 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우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고향 거기 가면은 4,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사료됩니다. 네, 노 의원님 얼마 전에 고향 직접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실제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에 담당 신세계 측 고위 임원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청의 중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공무원과 교통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고향 앞에서 말씀드린 고향 같은 시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의 상권의 영향, 쉽게 말하면 대형 쇼핑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 상점들이 고양시청으로 상당히 한계가 많으면 왜 계속 대형 쇼핑몰을 허가해 주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고, 중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고향에서 좀 특이한 점 보면 약 4,000여 대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나 교통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현재 고양시청, 고양시 내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의 지하에 파서 고양시는 공원을 제공하고 지하에 신세계 측에 약 1,000대의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만큼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효과는 뭐 정규직 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조금 전에 3,000명, 4,000명이 고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비하시는 분들,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물류 일부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창원에도 이렇게 들어선다면 또 교통 문제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법정 대수가 1,600대인데 스타필드 측에서는 3,500대를 건축하겠다. 주차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 보면은 평일에 8,500대가 들어오고 주말에는 16,000대가 주입하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일만 해도 5,000대, 주말에는 12,000대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말 평일 이용객이 3만 명, 주말 이용 6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복합 쇼핑몰은 쇼핑 시간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이런 데 한두 시간 만에 끝나지만 복합 쇼핑몰 하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쇼핑 시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고, 진짜 다양한 수영장부터 스포츠 시설부터 말씀드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8시간, 9시간 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신세계 답변에
4시간에 5시간, 고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주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차 회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낮습니다. 주차 공간 이렇게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도계도 특히 저 자료에 보니까 창각고등학교 주변에는 지금도 C, D 수준인데 F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는 상당히 교통 정체 심각하고 수도권 같은 대체교통수단은 지하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도로에 다 이용을 해야 하거든. 시내버스도 도로에 다니고요. 택시를 타도 도로에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니 복합 쇼핑몰에 오면서 개인이 혼자 타는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현실성 없는 교통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먼저 앞서 우리 노창섭 의원님께서 고향 주차장 정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은 그대로가 다 맞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향 스타필드 주변에 지금 고향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나서 그 상업시설과 생활형 주거시설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장을 고향 시내에다가 민원을 제기해가고 고향시에서 또 다시 신세계 협조를 이제 해서 땅은 아까 우리 노인님 말씀대로 시에서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설비 400억 원을 지역 상생 방안으로 생각해서 시설해서 고향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이래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고향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위가 상권이 더 활성화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창원도 언젠가는 지역 상생 방안으로 우리 또 지금 창원시가 주차장 인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걸 다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창원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난이 증가하고 차량이 많아지는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발전하고 활력이 있다는 반증이 또 합니다. 창원 그러고 우리 창원 시청 앞에 광장의 주변에 또 대형 쇼핑몰이 입주해 있고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롯데백화점을 신설할 때도 지금처럼 꼭 이랬습니다.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고 이렇지만 현재 보면은 주말에 좀 바쁜 시간대에만 정체가 좀 되지 그렇게 크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교통 영향 평가서를 보면 앞서 우리 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신세계에서 또 실은 법정 주차 대수가 1,639대인데 3,500대 주차장 확보를 한다라든지 이런 또 5곳에 출입구를 갖다가 설치해서 진출입이 원만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신세계에서 또 많은 대안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남 스타필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남은 대중교통 노선이 한 군데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볼 때 스타필드 가는. 그러나 우리 창원은 버스 노선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39사단 스타필드 자리를 지나가는 대중교통들이 노선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교통 영향 평가는 건축 허가 사전 승인 전 단계로 이 평가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창원 시민이 또 그러고 그쪽 지역민들이 포화 상태가 나서 못 다닌 일 정도 되면은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짓고 싶어도 거기는 스타필드로 짓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시청 광장에 있는 롯데백화점하고 스타필드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시청 롯데백화점을 비교하시면
다는 것은 규모 면이나 모든 부분은 안 맞고요. 제가 하남 스타필드를 갔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이나 그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스타필드 외곽에 시작됐고요. 처음에는 스타필드를 돌을 때 좀 환영을 좀 했다랍니다. 왜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뭐 주말이나 교통 정체될 때는 1시간, 2시간을 걸으니까 얼마나 출퇴근 시에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여기는 지별 일부 지역에는 하락하는 경력이 있었고요. 도저히 살기 힘든 구역이나 해서 이사 가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니시트 쪽에 스타빌드가 들어선다면 저는 유니시트 6,100세대 주변이 완전 주차장화 된다. 이건 안 보고 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창원시 의회 임시회 때 이 관계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김해에 계시는 소상공인 어디 단체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분은 반대하시는 분인데 그래 하면서 제가 선생님 반대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답변해줘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첫째로 이제 상권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가 이 교통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차가 밀리고 하면은 그게 어쩌긴데 그래서 제가 할 말 선생님 김해 계시는 분이 상권 몰락은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은 그 주변에 아랫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찬반 분들 모시고 어창 구청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유니시티 입주자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시가 우리 지역이 도시화되고 발전이 되면은 그 정도는 감안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도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다른 그게 어째서 반대로 하기 위한 반대지 김에 계시는 분이 너무 동네에 차가 비잡니 좁니 그런 말씀 하실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일도 있습니다. 예.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장경 기자, 네, 공론화위원회 어떤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당시에 이제 공약이었죠. 그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간에는 지난해는 주로 이제 조례도 만들고요. 관련 운영 계획이라든지 운영 세치까지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지금 16명이고요. 이 각 위원별로 이 전문성을 살려서 이 법률조사 분과 그리고 수기 분과 그리고 소통 분과 3개로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차 회의 때 첫 의제로 이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첫 의제를 결정했습니다. 이 제목도 잘 봐야 되는 게요.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이제 비춰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당시 첫 의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앞으로 추진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스타필드 문제는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여론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는데 지방계약법상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 창원시민 1차 조사는 2,000명을 상대로 시민 표본 조사를 합니다. 이 가운데 200명을 다시 이제 시민 참여단을 이제 선정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 시민 참여단을 위주로 이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그 2차례 종합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권고안을 작성해서 창원시장에게 제출하는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는 거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제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찬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창원시의 입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예, 제가 지난 3월 22일 날 창원시 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결정을 위한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최소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용역 비용도 4억여 원에 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예산을 소상공인 상생 협력 기금으로 돌리고 창원시장의 책임하에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 창원의 미래와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스타필드 부지는 신세계가 유니시티로부터 매입한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 1호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공공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스타필드 공론화 간담회를 가보니 여전히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창원시 제1호 공론화 의제로 선정된 만큼 공론화위원회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끌어 주길 기대하고 발전된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노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예, 먼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저는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기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우리 건축허가 권한은 창원시장이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적으로 시장님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공론화위원회 절차로 보면 시민 여론조사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결론이 뻔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굳이 3, 4억 들여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창원시장님은 객관적 기관에 스타필드가 축구장 45개 규모의 큰 대형 복합소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권 영향 분석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시고 교통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게 전체 창원 시민들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이나 유리한 점을 계산해서 불리한 점이 많다라면 건축 허가를 저는 바로 허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전통상업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1km 반경 이내에 개설 허가를 등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권한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민간업체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포항시 사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기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고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성무 창원시장님이든 임경수 도지사님께서 저는 정책적 판단을 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영 기자, 이 찬성, 반대측 모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 다들 회의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달 18일 제가 양측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찬성 측은 창원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반대 측은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창원시 공론화위에 참석할 거냐라는 답변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난달 30일 의창구청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양측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들을 다시 한번 이제 피력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둘 다 이게 공론화위원회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주장하는 반대하는 이유의 결은 약간 달랐는데요. 우선 그 반대 측은 주로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게 공론화위원회 하게 되면 수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업체 측, 그러니까 신세계 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지양을 하고 창원시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상권 영향평가서, 보고서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창원시가 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수기 과정에서 좀 해야 된다. 그런 공론화 과정 위원회 이제 주문이 있었고요. 또 찬성 측은 이 스타필드 창원점 입점 이 사기업의 행위인데 공론화 대상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타필드 측이 나중에 소송을 걸게 되면은 창원시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005년에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사례, 당시 박한수 시장이 피소돼서 벌금을 물 뻔했죠. 나중에 이제 협의는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 가지 해본다면요, 창원시의 공론화위원회가 이 스타필드 문제를 이 공론화위원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이라 세 측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를 공론화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안 시책 추진이라든지 공공정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상충되는 현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자면은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대상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의견 들어봤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오늘 두 분의 시의원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창원시 의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장영 기자, 네. 앞으로 스타필드 문제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4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시간 끌기가 있을 거고요. 근데 공론화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행정 절차가 중단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 절차를 모두 밟는 데는 최소 6개월이고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집중해 볼 수 있는 건요. 그 창원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입장들을 이게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도 건축심의 사전 승인 단계에서 어떤 서류들이 오고 가고 어떤 그 규정으로 이렇게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과정들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노력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노창섭 의원님 먼저. 네, 저와 정의당은 2년 전부터 이 스타필드 차원의 입점을 시내에는 입점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게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을 선호하는 소비자층도 이제 있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외국이나 수도권의 사례의 하남 고양처럼 저는 시외곽, 예를 든다면은 마산권에는 구산, 진전, 진동, 진북 될 것이고 진해권에는 김해와 강수와 가까운 남문지구, 진해 용원이나 남문지구, 그다음 창원권에서는 뭐 동업 대산과 같은 이 지역 같은 시외곽에 창원시 면적이 서울시보다 넓습니다. 자동차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거리에 가면 기존 상권도 보호하고 그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시켜주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신세계 측에서 750억 원에 매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750억에 산 신세계 땅도 지금 현재 매각하면 저는 1,0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을 매각하면 백화점이나 6,100세대에 맞는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시외곽에 도시계획을 해서 이거보다 싼 가격에 큰 평수로 사서 스타필드 입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나 신세계 측에서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태현 의원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 우리가 스타필드가 우리 창원이 아닌 인근의 다른 도시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의 원정 쇼핑과는 차원이 다르게 많은 시민들이 외부로 빠져나오고 휴일 창원 시내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럴 때 소상공인들은 누구의 하소연하겠습니까? 현재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대형 오프라인 시장의 영향보다는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도심이 아닌 내곽으로 이전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적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시내에 있어도 소상공인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타필드는 반경 100km 이내에 고객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필드가 우리 창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급한 이런 스타필드의 조기 입점과 함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상권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원 시민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측과 지역 상권을 잠식해 중소상인이 몰락할 것이라는 반대 측 사이의 논쟁이 치열한데요.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 허가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삼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넉 달 뒤에 권고안이 나올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